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추천 직업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 이어가 볼 텐데요. 오늘도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아동 한자 지도사에 관련된 생생한 직업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늘 여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행동하는 분입니다. 이수연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장년 여성 모두가 행복한 워킹맘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워킹맘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네, 오늘은요 50대의 나이로 활발하게 아동 한자 지도사 업무를 하고 있는 여성 직업인을 직접 모시고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중장년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주인공 모시기 전에요. 잠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소장님은 아이들한테 네. 한자 교육 시키고 계신가요? 엄청 시키고 싶지요. 네. 아니, 사실 저희 큰아이는 학교 이제 방과후 때 한자를 좀 도전을 하긴 했는데요. 네. 그 선생님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흥미를 잃었어요. 중간에 배우다가 그래서 네. 안 하겠다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그만둔 케이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어휘 독해력이 거의 이제 우리가 한자로 돼 있기 때문에 어휘 독해력이나 또 이제 한자를 많이 하면 이제 아이들 예절이나 인성이나 사실 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굉장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아직은 이렇게 조금 재밌게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필요성은 느끼나 아직은 조금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많이 알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셨군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것도 좀 주입식. 그렇죠. 네. 사실 네. 제일 처음에 배우는 한자, 물론 뭐 이제 한일, 두이 이것부터 네. 시작하지만 거기서 조금 지나면 자기 이름 쓰는 거. 맞아요. 그렇죠. 학교에서 숙제도 내주고 부모님이 함께 이렇게 써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못 쓰는 아이도 요즘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오. 성인이 돼도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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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자기 이름을 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중요해요. 또 네. 뜻 이런 것도 중요하게 보잖아요. 네, 네. 조 박사님은 한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나라 조에다가 재상제자에다가 한나라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재상이다. 아주 뛰어난 인물이다. 오. 큰 인물이 되거라. 라고 멋지네. 아버님께서 대기만성령이신가 봐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소장님은? 저는 받을 수 연꽃연인데요, 수연이. 이 연꽃이 좀 존귀하잖아요. 굉장히 네. 고급스럽고 네. 진흙속에서도 아주 존귀한 이 품위를 유지하는 꽃이어서 저랑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름대로 참 잘 가고 있다. 맞습니다. 네. 네. 채연 씨는 어떻게? 저는 좀 잘 안 쓰는 이름 한자예요. 네. 네. 어떤- 상용 한자기는 한데 불용 한자는 네. 아닌데 네. 거의 뭐 저랑 같은 이름에도 잘 안 쓰는 한자를 써요. 네. 채는 채색채, 이제 보통은 채에 들어가는 경우에 채색채나 켈채를 쓰는데 네. 채색채고요. 은자가 좀 특이해요. 물소리 은이라고 해서 네. 정말 잘 안 쓰는 그 그래요? 한자예요. 근데 그 뜻이 채색이라는 게 다양하다는 네, 네, 뜻이 네. 들어가 있고요. 그 물소리 은에 들어가 있는 거는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한자에. 그래서 다양하게 사랑을 받는다는 네, 그런 의미예요, 이름이. 근데 실제로. 이름대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력을 지닌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요 네. 다른 한자를 사용해서 예명을 짓는다. 네. 조 박사님 그때 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떤 예명 짓고 싶으세요? 저는 예명을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만 조씨의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네, 이 네. 족보에는 저 이름이 조형래예요. 근데 저는 원래 흉내라는 이름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일반 호적에 쓰실 때 좀 잘 그래요? 되라라고 해서 재한이로 네. 이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예명은 저는 실제로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혹시 어. 소장님은? 사실 저도 이제 제 이름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제가 빈자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밝을 빈. 제가 혹시 좀 현빈, 원빈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 그렇죠. 빈 때문에 지금 약간 사심이 은근히 들어가긴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전 수빈으로 현빈에서 수빈. 그래서 좀
밝은 기운을 좀 나타내는 만약에 지금도 만족하지만 좀 더 하나를 꼭 굳이 지어라면 우리 그 빈 오빠들 이어서 수빈으로 저는 네, 따라가겠습니다. 수빈으로 가셨으면 아마 워킹맘 연구소 소장님이 되지는 못하셨을 것 그런가요? 같아요. 네. 이제 이름이 좀 여리여리한 느낌이잖아요. 네. 네. 최현 씨는 뭐 어떤 네. 일명? 아, 근데 저는 사실 예명을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게 워낙 그렇죠. 이게 불리는 별명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이름이 이제 채은이다 보니까 네. 줄임말로 해서 뭐 이제 사람들이 첸 이렇게 부르거나 아첸. 그다음에 이제 영어식으로 네, 쓸 네, 때 네. 첸이라고 약간 애칭처럼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네. 워낙 그런 걸로 여러 가지로 불리다 보니까 굳이 굳이. 개명까지는 제가 일단 제 이름을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냥 여기에서 만족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한자 비롯해서 학교에서 네, 다양한 방과 후 교육들이 진행이 돼요. 학교 방과 후 교육 좋은 점도 있고 조금 고쳐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장단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정규 수업 외적으로 그러니까 네, 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국영수 뭐 이런 정규 과정 외에 네, 또 네. 다양한 이러한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네. 자기가 접해보지 못했던 네, 네, 이 가정에서도 맞습니다. 접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다양성 그렇죠. 측면에서의 네.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학업이 또 중요한 친구들은 이 방과 후 수업이 또 의무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거 어찌 네. 보면 계속 하는 친구한테만 갈 수 있는 또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네. 네. 부분이고요. 우리가 뭐 흔히도 말하지만 뭐 사교육비 그거는 제가 봐도 큰 단점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방과 후 교육 같은 경우 또 특정 업체가 또 이렇게 계속 수주하는 네, 경우도 네, 좀 맞습니다.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뭐 박리담회를 또 안고 갈 수도 있는 이러한 부분인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러한 단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고려하고 이제 약간 좀 불량 학생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 이런 부분들까지 어찌 보면 단점이자 장점으로 전환해서 또 건전한 네. 이런 수업을 할 수 네, 있다라는 네. 게 양방의 효과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이제 박사님께서 다양성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다양성 플러스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굉장히, 정말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렴한 비용에 다양한 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네. 단점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도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 이게 인원이 충족이 안 되면 아무리 아이가 재밌어하는 프로그램이어도 폐강이 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 업체에서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학교 방침이나 업체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가 인기가 있어도 이게 뭐 없어지거나 강사가 그렇죠. 바뀌거나 네, 네. 그래서 일관성이 안 되게 운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커리큘럼도 네.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시간도 바뀌고 네. 그래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혼란을 좀 초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런 점들은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방과 후 교육의 가장 좋은 점은 사교육을 절감. 줄일 수 네, 있다는 네,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학교의 틀 안에서 아이들을 맞아요. 돌봐준다는 거 이런 장점이 참 좋을 텐데 문제는 저는 이제 많이 그 예전에 방송 프로그램 때문에 9년 정도를 제가 이제 네, 그 현장에 네. 가봤는데 네. 방과 후 교육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잘 맞아요. 돼 있는 네. 학교, 특히 이제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이 적으니까. 맞아요. 네. 근데 수도권으로 오면은 오히려 방과 후 수업이 더 치열한 경쟁이 되면서 너무 그 학업 위주로 가는 경우도 꽤 맞아요. 있더라고요.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워낙 이제 몰리는 네. 현상이 좀 심해서요. 네네. 조금 정말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한자도 너무 필요한데 일부 학교에서는 네. 오히려 수강을 안 해서 폐강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쏠림 현상들이 좀 네네. 심한 것도 문제 중에 하나일 것 이게 같습니다. 좀 정책으로 제도화가 잘 된다면 네, 네. 정말 이거는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맞습니다.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방과 후 교육 같은 경우 정말 중장년 여성들에게는 기회 직업이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이 교육업에 진입하려고 할 때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이제 중장년 여성분들이 이제 들어갈 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바로 교육이거든요. 네, 네. 또 여성분들의 여성 직업 해당되는 게 바로 교육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주의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 자녀분들을 이제 육아를 하고 교육을 했던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간다라는 건데 네, 네. 오히려 이 같은 경우가 부작용을 생기는 이제 네, 우려를 네. 낳기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가르쳤던 교육 방식
그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맞아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관념도 들어가게 되고요. 또 그 자녀들이나 이렇게 같이 교육받는 대상자들의 환경이 다 틀리잖아요. 성향도 틀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고 자기의 이제 교육 방식에 의해서 이걸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약간 좋지 네. 않은 방향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네.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이러한 이제 방과후 교사라든지 이런 뭐 아동 한자 지도사 네, 같이 네.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점 고려해야 될까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교육하면 일단 이제 가르치기, 네. 내가 아는 지식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 교육업이 내가 아는 걸 지식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이제 끝이 아니잖아요. 전부가 그럼요.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제 소통하는 거, 또 아이들 못지않게 우리 학부모들과 소통하는 것들. 그럼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교에 이렇게 방과후 교사라고 이제 활동을 하시면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근데 행정 업무를 하시려면 아무래도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가 스마트폰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이렇게 좀 준비가 그렇죠. 되셔야지 네네. 원활하게 또 교육업에 좀 이렇게 종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네.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장년 여성들은 예전 생각 많이 하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요. 예전에 학교 분위기, 아이들이 선생님 무서워하고 어른들 어려워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도 세대가 많이 바뀌었죠. 다르고 그렇죠. 분위기도 아무래도 네. 조금 더 자유롭게 진행이 맞습니다. 돼야 하거든요. 네. 창의적인 것도 키워줘야 하고요. 그래서 그럼요. 그런 생각을 조금은 낮추시는 게 그렇죠. 좀 마음을 그렇죠. 내려놓으시고 나 때는 안 네, 그랬다. 네. 이제 이렇게 가시면 이제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거 제일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분명히 정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과후 교육, 방과후 교사, 중장년 여성들, 남성들에게도 그렇고요. 정말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실제로 그쪽으로도 많이 진입을 하시고 저희도 여러 차례 소개를 네.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소개해드리는 아동 한자 지도사야말로 중장년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싶거든요. 조금만 더 이제 기회를 보시고 도전하신다면 맞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그러면 실제 현재 직업인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도전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시흥시의 한 초등학교.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애워싼 몸부터 나라국처럼 아침은 아이들이 쉽게 한자를 외울 수 있도록 노래를 활용 중인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 그녀를 만나볼까요? 한자의 형성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서 각골 문자와 고문자와 그리고 한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재밌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한자 수업 시간입니다. 한자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는 무려 4, 5년 동안 계속해서 한자를 공부한 아이들이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한자를 직접 써보면서 자신의 한자 실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많은 준비가 필요한 아이들 대상 한자 수업.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교재로만 가지고 공부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한자 카드, 나자 카드를 저희가 또 연구해서 만들고요.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나자 카드와 그와 관련된 프린트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중한 표정으로 한자 쓰기를 마친 아이들. 아직은 모르는 한자도 많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모르는 부분은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가 빠짐없이 확인하며 아이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 한자 교육은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단어의 뜻도 제대로 알게 돼서 재밌고 해서 배우고 있어요. 사회 시간, 수학 시간에 가끔씩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어서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서 있는데 팔을 벌리고 서 있습니다.
크게 벌리고 서 있단 말이야. 사랑을 해서 그림을 통해 한자의 생성 원리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 먹일 수 있는 이렇게 할 만한 도구가 없을 때 가장 쉬운 어떤 걸 아내나 남자. 그녀의 한자 교육은 이렇게 때로는 노래도 부르고 때로는 그림도 그리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무엇보다도 한자는 어른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선입견에 아이들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그림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영상화시켜서 한자를 배우면 무엇보다 또 재밌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꼴불자 쓰는 것도 재미있고 한자를 뭐 배우고 쓰는 것도 재밌어서 좋아요. 국어의 어휘력 향상을 위해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활용도 때문에 점점 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자 교육. 오늘의 주인공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도 자녀와 함께 한자를 배우다가 어느새 제2의 직업으로 한자 교육 분야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아동 한자 지도사 작업 현장의 자세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저희 한자 반에 올 때는 사실 부모님 등 떠밀려서 오거든요. 근데 1년, 2년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차분해지고 또 더불어서 다른 공부도 같이 잘 할 수 있게 돼서 부모님들께서 참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녀의 잡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0대 딸 둘을 둔 엄마이자 2010년부터 아동 한자 지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홍덕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키워드 토크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에게 중장년이란 이것이다. 마중물이다. 마중물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은 수도만 트면 뭐 수도물이 콸콸 나오잖아요. 근데 수도 보급이 많이 안 되었던 시절에는 집집마다 마당 뭐 한가운데 네. 펌프를 두고 사용을 맞아요. 했어요. 네. 정말 네. 옛날 네. 얘기죠. 근데 그 펌프가 물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물 한 바가지를 좀 부어서 네. 펌프질을 하면 물이 지하수가 막 올라왔던 네, 그런 네. 기억이 나요. 네. 그때 이 한 바가지 물이 마중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처럼 중장년의 나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시기로 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지혜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그 창의적인 생각을 마중물처럼 네. 시원하게 제가 좀 끌어올리고 더불어서 지식을 또 전달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해서 네. 마중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멋진 네. 말입니다. 네. 나에게 중장년이란 마중물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직업이란 이것이다. 삶의 윤활유다라고 네. 생각했습니다. 윤활유. 네. 이유는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결혼과 동시에 제가 한 20년 정도 전업주부 생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 삶도 그렇게 그냥 나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 역시 전업주부의 그 가치에 대해서 항상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주부의 노고에 대해서도 항상 좀 말로 표현해 주는 그런 남편이었거든요. 말로만. 네. 근데 주변 친구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거 보고 사실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가끔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상대적 빈곤감도 이게 주기적으로 와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동 한자 지도사라는 직업을 갖고 난 후부터는 남편의 퇴근 시간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좀 여러모로 좀
바뀌더라고요. 좀 네.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삶이 그래서 몸은 음. 오히려 바빠졌지만 자신감도 생기고 네. 또 저희 가치를 또 생각해보는 네, 네, 그런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다 보니까 네. 정신적으로 조금 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삶의 네네. 윤활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세 번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동 한자 지도사를 시작한 후 이것이 달라졌다. 제가 전업주부에서 이제 아동 한자 지도를 하는 직업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다 보니까 생각도 바뀌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로 인해서 또 행복해진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얼굴빛이 달라졌고 또 좋아 보인다고 같이 사는 남편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얼굴빛이 달라졌다. 네, 사실 근데 제 남편은 제가 직장 다니는 걸 정말 반대했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겠다고 네네. 하니까 저희 노력이 가상했는지 또 네네. 나가서 한번 일해봐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사실 그 예전에도 뭐 집안일 많이 도와주긴 했는데 더 많이 도와주셔서 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남편에게 감사편지까지. 얼굴빛이 달라졌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잠시 키워드 토크 나눠봤고요. 이제 홍덕의 아동 한자 지도사님과 함께 본격적으로 그녀의 잡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아동 한자 지도사 일을 하고 계신데 네. 어떤 매력이 있나요? 아동 한자 지도사는 첫 번째 그 선생님이라는 그쵸, 호칭이 그쵸. 저한테는 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네. 제 꿈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언젠가 저희 아이들 데리고 이제 피아노 연주회에 가느라고 택시를 탔었는데 그 택시 기사분께서 뭐 학교 선생님이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느낌이 난다고 네, 해서 말씀하시는 게 네. 그때 잊고 있었던 제 어릴 네. 적 꿈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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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아줌마라는 호칭보다는 선생님의 그쵸, 그쵸. 호칭이 더 익숙하고 매력적이라고 네. 봅니다. 네. 네. 일단 뭐 전업주부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을 건데 네네. 이런 시간 보내기 전에 그럼 전업주부 하시기 전에도 그러면 뭐 어떤 일을 좀 하셨나요? 그 전에는 제가 85년도에 그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졸업 전에 취업이 되면 그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중견 건설회사 격리부에서 네네.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는 컴퓨터보다는 이제 수기로 작성할 맞아요. 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대차 대조표 작성하고 서류 정리하고 네, 그런 게 주 업무였습니다. 네. 네. 근데 직장은 사실 오래 못 다녔어요. 한 3년 조금 못 다녔는데 제가 23 되는 해에 결혼을 네. 좀 일찍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사실 제 남편과 저는 직장 사내 데이트를 하고 또 결혼까지 한 네. 그런 관계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결혼 후에 한 20년간 그 전업주부로 네.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오면서 항상 배움에 대한 갈망? 뭐 그런 게 네.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또 뭐, 한자 공부도 4번급까지 공부를 제가 계기가 했거든요. 있으셨을 것 같은데 아, 지금 그러면 네. 왜냐하면 전업주부로 이렇게 하시다가 네네네. 직장이 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계기로 그렇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갑자기 확 궁금해지는데요. 네. 10년 전에 제 아이가 이제 학습지로 하는 한자를 네. 공부를 네. 했는데 사실 저는 만족을 못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지역에서 그 한자 개강하는 게 프로그램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가르치고 싶은 네. 욕심에 둘이 손잡고 가서 한 3개월 정도 배웠는데 네. 사실 저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그래서 혼자 네 오히려 제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공부를 이제 독학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일을 체계적으로 하게. 배우자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알아봤더니 관련 단체인 뭐 한자 네. 교육진흥회 네네. 여러 여러 곳이 곳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네. 그래서 그곳에 찾아가서 네. 뭐 명심보감도 배우고 네. 또 한자 한문 관련 뭐 그런 거 배우고 네. 결국은 이제 또 아동 한자까지 배워서 네. 학교에 나가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네. 예전에 격리 업무를 하셨다고 네네네.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경험들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는 낯글자마다 그 이야기가 다 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험이 제 수업하는데 바탕이 됩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결혼 전에 이제 건설회사에 다녔을 때 그 현장에 계셨던 그 관리자들이 본사에 들어오면 양생이 뭐 어떻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한자 공부하면서 장자책을 보는데 그곳에서 또 양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그 네. 양생이 이 양생인가 싶어서 또 막 찾아봤어요. 그걸 그랬더니 기억하시는 것도 대단하죠. 원래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네. 네. 그랬더니 그 건설회사의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난 네, 다음에 그렇죠. 콘크리트가 잘 이렇게 마르도록 하는 그런 보호하는 작업을 네. 양생이라고 해요. 네네. 근데 장자의 양생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람의 몸을 잘 다스리는 네네. 그런 걸 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사물과 사람을 비추어서 네. 또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네네. 또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라는 게 네. 북박이가 아니고 좀 유동성으로 그렇죠. 넓게 네, 설명이 네, 네.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도움이. 네, 네네 많이 네, 되셨을 도움이 것 같아요. 된다고 네. 지금 생각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일주일 동안의 이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일주일에 한 4일 정도 네. 일을 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3일만 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힘드셔서 조절이 또 되는군요. 제가 2015학년도 이전 4년 동안 방송통신대학교 중문과를 다니면서 4일 동안 일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좀 몸에 좀 약간의 상처가 무리가 왔죠.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쉬었다 가자 네. 해서 올해부터는 3일만 네, 네.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예. 그러면 일단 뭐 아이들이 배울 때 좀 재미있어하는 이런 한자가 또 특정한 몇 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네. 활용도 많이 되는 어떤 네네.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한자어를 좀 찾아보자 이런 수업을 좀 해요. 네. 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것도 정말 한자예요? 하면서 신기해하고 또 더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중간이라든지 어차피 또 아, 근사하다. 이게 다 한자예요? 네네. 근데 더 신기한 게 정말이라는 말이 한자어예요. 그래요? 근데 앞에는 한자고 뒤에 말이라는 글자는 우리말이 네. 있잖아요.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와 한글이 이렇게 섞여 있는 복합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 말이 정말 다른 말이냐 이렇게 물 때 정말 이렇게 네네. 되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뭐 숙맥이라든지 네네. 네, 그 콩과 보리를 분별 못할 때 어리석은 사람을 숙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그냥 우리는 뜻 없이 모르고 또 맞아. 뭐 쓰잖아요. 네, 네. 네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그 초급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게 백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들 백숙 아시잖아요. 네. 근데 그냥 백숙 하는데 이 흰백자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닭을 사왔는데 양념 없이 익힌 것이 백숙이다. 네네. 그냥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또 집에 가서 하나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재미있죠. 엄마들도 배웠으니까. 네, 그렇죠. 엄마들도 재밌어서 네.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하면서 전화를 그쵸, 하시더라고요. 그쵸. 네네. 아니 선생님 좀 네. 궁금한 게 우리 왜 월요일에 고사성어 네. 좀 이렇게 네. 인상 깊게 보거나 아니면 네. 자주 네. 쓰는 거 이런 얘기했는데 선생님 그러면 어떤 고사성어 혹시 자주 쓰거나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다 네, 보니까 가르치면서 더불어서 배우면서 성장한다는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멋지네요. 너무 좋아합니다. 참 멋진 말이죠. 미리 다 준비해 오신 거 아니신가요? 저는 그냥 삶에서 묻어납니다. 네. 말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배운 것 같고 써먹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안일하게 고여있는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에 항상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네. 배우려는 자세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아이들한테도 배울 네. 게 참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네네. 그래서 얼마 전에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찍 가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아이가 불쑥 들어와서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 맹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살이라고, 네, 저 공식적인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래서 100살이다 그랬더니, 한참, 주저주저 하더니, 연세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귀여워라. 근데 저는 사실 앞쪽 연세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이 좀 예쁜 옷을 입고 다니면, 젊게 보이겠니? 네. 그랬더니,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네. 지금 예쁘세요. 이러는데, 예쁘네요, 애가. 진짜,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동이 네, 있었죠. 근데 네. 그 아이가 가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네. 우리 소장님 혹시 네. 어떤 고사성어 좋아하세요? 저희가 또 이제 아빠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들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가와만 사줘. 아유, 맞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개가 천선. 가정이 제일 많은 의미가 화목하려면 일단 버릴 거 우리가 과감히 버리고 네. 착하게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네. 저도 뭐 동서남북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네, 그럼요. 네, 네. 예. 네. 일단 뭐 보다 보면 일단 방과 후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과목 수도 진짜 몇백 맞아요. 개 이상 네. 굉장히 네, 많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방과 후 수업 외에 네. 이 한자 이 수업만의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 네.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자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요, 이제 문자 공부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혜라든지 맞아요. 예절, 또 남을 배려하는 그런 배려심, 맞아. 이런 네.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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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것이 요즘에는 인성에 대해서 많이 사회적으로 그렇죠. 관심을 네, 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예절 지도사를 따로 공부해서 땄어요. 아. 네네. 제대로 좀 네. 아이들 인성 교육 좀 시켜보려고. 네. 근데 거기서도 한자가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한자 교실에 오는 아이들만큼은 예절 바른 아이로 예쁘게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또 그런 공부까지 했습니다. 아유,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아니 우리 선생님 지금 딱 보면 워낙 포스가 있으시고 뭐 전업주부 하셨다는 이런 게 전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전문가적인 모습인데요. 혹시 첫날 네. 딱 아동 지도사로 이제 딱 첫날 수업을 하셨을 때 그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게 언제적 일인가요? 한 7, 8년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근데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첫날. 네. 제 꿈이 선생님이었는데 얼마나 그 첫날 첫 맞아요. 수업이 네. 고대도 되지만 긴장이 많이 네.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 앞이지만 사실 손에 진땀이 났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제 수업하려고 가기 전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완전 무장을 하고 네. 가서 이제 서로 이제 인사도 했는데 인사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들이 까만 눈동자만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침 어떤 아이가 그 종이 쪽지를 들고 나와갖고는 이제 준비를 해온 거예요. 질문을. 그래서 선생님 이 한자 아세요? 하고 내미는데 순간 좀 당황했어요. 훅 들어와서. 네, 그래서 이제 좀 의연하게 네. 다시 이렇게 봤더니 제가 아는 중국어 몇 안 되는 것 중에 아는 게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뻔했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 매료를 많이 쓰는데요. 코카콜라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그 아이가 그 후로 몇 번은 저를 검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본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조금 똑똑한 아이들은 선생님 간을 보더라고요. 근데 이 간 볼 때는 조금 억지스럽더라도 맞아요. 이겨줘야 그쵸, 돼요. 그쵸, 네네. 맞아요. 그렇죠. 자, 네. 그렇다면 보통 이제 어쨌든 처음 출근을 하셨을 네, 때 네, 그래도 네. 아는 게 다행인데 네. 보통 이 초보 네, 네. 아동 한자 맞아요. 지도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네. 부분들을 좀 힘들어할까요? 초보 지도사님들께서는 그 지식은 많이 갖추고 계세요. 네. 근데 아이들을 다루는 그런 기술적 맞아요. 노하우가 네. 조금 부족하기 네. 때문에 그걸 조금 어려워하세요. 네. 그래서 네.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도 수업을 하다 보면 좀 분위기가 무질서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경력 많으신 선생님들도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네,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날일수록 선생님 목소리가 커지면 그날 수업은 망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마음을 좀 가라앉힐 시간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조용히 눈을 감아라. 오히려 떠들면. 네네네. 그래서 눈을 감고 이제 조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사성어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고 나서 조용해지면 고사성어 얘기를 다 해주고 정말 공부할 친구들만 눈 따라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눈을 뜹니다. 네, 그래서 앞서 들려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퀴즈 문제를 내서 이 수업의 공부로 연결을 시키죠. 네. 아니 그러면 보통 이제 한 학교에서 1년 계약이나 6개월 계약 이렇게 되잖아요. 네네. 혹시 오랫동안 근무하신 학교도 있으세요? 제가 처음 제가 시작한 지가 만 7년 정도 되거든요. 네, 처음부터 근무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 네네네. 그거 엄청난 아니 건데. 그렇게 업무를 잘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특별하게 잘한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뭐든지 아이들 앞이나 또 뭐 학부모님들 앞이나 진정성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좀 커버가 되는 그쵸, 부분들이 그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비록 반가운 선생님이지만 복장도 단정하게 갖춰 입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하는 만큼 오히려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빠지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셨던 이 필수 도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를 가지고 다니시나요? 필수 도구는요, 기본 그 수업 자료 외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오면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요. 그 아이 신상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방과후 수업에 아이를 맡길 때는 제가 이제 책임감 있게 믿고 맡기는데 책임감 있게 그 아이의 기본 신상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모님께 개강 전에 다 전화 드려요. 네, 그랬더니 부모님께서 그 방과후 선생님이 전화 드린 적은 받은 적은 처음.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적은 걸 어디 이제 적은 네, 수첩이라는 그 거 수첩을 가지고 갖고 다닙니다. 네네. 그래서 한자는 어느 정도 하는지, 네네. 또 아이의 성격은 어떤지, 네네. 또 학교 생활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네네. 또 마지막으로 적어두시는군요. 부모님의 네. 희망사항까지. 그러니까 네네. 엄마는 너무 좋은데 애들은 되게 무섭겠어요. 이게 순간순간 이게 나오고. 네. 정보가 다 다른 거 아니야? 어떤 아이들은 이제 학원 가야 된다고 하면서 좀 빨리 끝내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하는데 사실 그 다 적어두셔야 수첩에는 학원 가는 없다고. 시간까지 세상에. 제가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업무 수첩을 항상 가지고 갖고 다니시죠. 다닙니다. 네. 선생님 지금 너무 이 일이 즐거우시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중장년 여성이 이 아동 한자 지도사 이 직업을 가질 때 어떤 점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첫째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들 속마음을 좀 읽을 수 있으니까 그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쵸.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사실 성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그 다양성을 좀 인정해주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만 맞아. 수업도 네. 또 원활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육아 경험도 있고 또 이제 살아온 연륜도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하고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소통이 네네. 그거 또 중요해요.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학습 상담 때문에 전화를 하셨다가 아이들의 그런 속상한 이야기를 한 보따리 맞아요. 풀어놓으세요. 네, 그러면 상담 이제 선생님까지 되시는 제가 아이를 키워본 경험담도 얘기해주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좀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 중장년 여성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힘들 맞아요. 것 같다. 이런 네.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학교 방과 후 학교에
아동 한자 지도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수업에 관한 자료 연구들을 많이 네, 이제 네, 할 그러시겠죠. 시간을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들 대부분이 주부이시다 보니까 집에 오면 가정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진이 빠졌다 그럴까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수업하고 집에 오면 거의 소파하고 한 몸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들하고 수업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네, 하거든요. 그래서 네. 언젠간 이제 교감 선생님께서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제가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 힘드시지 않아요? 이러는데 오히려 아니요. 수업할 때는 힘든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갔을 땐 진이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원래 선생은 그렇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네. 그래도 주변에 이렇게 보면 그만두시는 분도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사실 그만두시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네, 다른 선생님들을 통해서 들어보면 이게 이제 아이들 오는 명수에 따라서 그 수입이 결정되다 보니까 네. 수업 시간 대비 수입만 계산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 좀 인내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한자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과목하고 달라서 재밌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일단 그렇죠. 네, 아이들이 이제 뭐 요리라든지 네, 뭐 재밌는 맞아요. 과목이 네, 워낙 네. 많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몇 명이 안 되어도 공을 들여서 수업을 하다 보면 입소문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분기가 거듭하면서 한 명, 두 명 더해져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인내심이 조금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렇죠. 네.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 상담도 하게 되고 인생 선배로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일들을 네, 하는데 네네. 보통 이제 행정 업무도 꽤 많다고 많죠.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작년까지만 어떤 해도 있나요? 원래는 이제 코디 선생님이 계시는데 네. 올해부터는 코디 선생님이 없어졌어요. 예,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인데 없어져갖고 저희가 그 업무를 조금 아예 하고 있는데 행정 업무 그 경중은 학교마다 차이가 많이 다르죠. 납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업무가 있는데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많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잡다한 업무가 많은 곳에 출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힘드시죠. 네. 그래서 또 그만두시는 두시는 경우 맞아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업무 중에 혹시 돌발 상황 같은 것도 좀 발생을 하나요? 네,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가장 흔한 돌발 상황은 수업 중에 화장실 급하다고 하면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보내면 늦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에 세죠. 오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수업하는 걸. 어머. 그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아니 중간에 가버리는 놀아요. 않는데 친구들 만나면 잊어버리고 아이고. 예. 근데 이제 저는 미연에 방지하고자 짝꿍을 지어서 보내요. 네. 둘이 가서 놀면 어떡해요? 그래도 짝꿍을 지어서 보내고 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어머니께 문자 드려요. 네. 그런 걸 아이들이 알다 보니까 크게 한자반에서는 그동안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과목에서 사실 문제가 생겨갖고 좀 선생님이 곤란했던 맞아요. 그렇죠. 저희 적이 아이가 있어서 이래서 제가 네. 전화를 선생님이 몇 번 네. 받았어요. 애가 중간에 네네. 없어졌다고. 네. 저 아이. 방송 중에도 가끔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호기심이 많는 네네. 아이들. 네. 네. 일단 뭐 오랜 시간 하셨지만 아동 네. 한자지도 하시면서 아이들 유형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베스트 3 꽂아주신다. 수업에 방해되는 아이 꼭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네. 문제는 자기는 떠들면서 공부가 가능해요. 그런 아이도 근데 있죠. 상대방 아이는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공부를 못하는 경우예요. 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네. 그럼요, 제가 그러거든요. 네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저희 반에서는 규칙을 제가 좀 정했습니다. 이제 20분 더 공부를 하는 걸로 해서 20분 더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벌칙을 주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분 정도 조용히 공부를 하면 제가 상쇄시켜 줍니다. 내가 한 번은 선생님이 정말 20분 더 공부시키겠어?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어머님께
20분 후에 굉장히 큰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20분 공부시키고 더 공부시키고 보냅니다만 문자를 드렸어요. 네. 근데 어머님은 이제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도 않아요. 학원 저는 반대할 때문에. 것 같아요. 네네네. 있어서. 근데 이 친구가 20분 정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 본인이 왜 20분 정도 공부했는지 본인이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중에 죄송하다고 네.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네. 네. 또 자기만 봐달라는 아이 있습니다. 있죠. 네. 요즘 아이들은 저만 먼저 봐주세요. 더 많이 봐주세요. 좀 그러는데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준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네. 순서대로 봐주거든요. 근데 그 순서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참을성이 없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런 그래서 아이들도 있죠. 수업 네. 규칙을 이럴 때는 확실하게 인지를 시킨 후 순서를 이제 칭찬하고 네. 격려하고 어머니께 칭찬 문자까지 보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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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수업의 규칙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전달을 안 했을 때는요, 네.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그렇죠. 나만 늦게 네. 봐줘요. 맞아요. 안 봐줘요. 네. 이렇게 또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규칙을 아주 네. 정확하게 인지시켜 줍니다. 네, 네. 네. 마지막,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유형은, 네, 말꼬리 무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말꼬리. 이 친구들은 사실 좀 고치기 힘든 경우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 네. 그러면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네. 네, 제가 몇 년 전 스승의 날 종이꽃하고 편지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 녀석이 평소에 좀 말썽쟁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홍덕의 선생님 팬입니다. 네. 그러면서 무조건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꼭꼭 네. 눌러서 썼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감동이네요. 그 쓸 때는 그 쓰는 순간은 진정성이 있어 그럼요. 보이더라고요. 그 네. 꼭꼭 눌러 쓴 그렇죠. 맞아요. 네. 편지는. 그래서 가장 기억에 행복했던 기억으로 네. 그 다음에 말 안 생각합니다. 듣죠. 그날 사실은 말썽을 또 피우고 그렇죠. 네, 그래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쁜 네, 네, 그런 네. 아이들 네. 유형도 있지만 혹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학부모 유형, 대표적인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는 학원 다니니까 학원 숙제가 아우, 많아서 선생님 숙제 내주지 마세요. 어머나. 네, 그렇죠. 이러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수준별로 숙제를 네. 아이 조정해서 내준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이제 습관화시키기 네, 네. 위해서 해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또 수긍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숙제를 많이 내달라는 어머님들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은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네. 부모님이신데요. 너무 많이 그럼요. 하면 또 부작용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네. 한자는 흥미를 잃지 않고 꾸준히 하는 네. 게 또 목표면 목표이라서 네, 네. 제가 또 그런 말씀 네. 드립니다. 네. 일단 뭐 하다 보면 힘드셨던 네. 경험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번은 창간 수업 때 어머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네, 네. 근데 평소에 좀 정신세계가 좀 남다른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려했지만, 이렇게 평소보다 더 이상 행동을 하리라고는 오. 저도 미처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부모님 있을 때 네. 근데 이제 지금 같으면 미리 부모님하고 조율했을 텐데 그때가 제가 초보 때라 네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뭐 옆에 친구들 이렇게 건드리고 막 돌아다니고 또 바닥에 들어 눕기까지 했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이제 수업이 뭐 아수라장이 그쵸, 됐죠. 네. 아이고, 근데 이제 네. 마침 그 옆반이 담임 선생님 반이라서 담임. 제가 선생님께 훈화 말씀 부탁드린다고 아이를 보내놓고 또 수업을 이끌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너무 놀라셨겠어요. 네. 그 주변에 취업에 성공하신 분 많죠, 선생님처럼. 네, 맞습니다. 네. 나는 이분만은 좀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싶다. 혹시 이런 네. 분이 계실까요? 중국에서 오신 분이세요. 제대로 네. 그러게 한자. 우리나라에 오신 지 한 8년 정도 되신 네. 조선적 선생님이신데요.
성공 사례로 좀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나이는 저하고 동갑이고 또 중국에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고자 방송통신대 그분도 중문학과에 졸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동한자 지도사 과정까지 공부를 해서 네, 지금 학교에서 아동한자 지도사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또 다문화 수업까지 병행하면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 정말 멋진 선생님이네요. 네, 지금까지 홍덕의 아동한자 지도사님과 함께 직업 현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일단은 뭐 이러한 직업 관련해서 최근 아이들이나 이제 뭐 한자 교육 많이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솔직히 집중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문자 해석, 그다음에 그 어원 이런 부분들을 또 재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게 이 한자 교육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한글 중심이라고 하지만 70, 80%가 아직까지 한자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실질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빨리 익숙하게 될 수 있는 것을 조기 교육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서예나 캘리그래피라든지 또 작가 뭐 다양한 분야로도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직업 아동 한자 지도사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쭉 이야기 듣고 우리 선생님 뵈면서 내가 이 지도사 자격증을 따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만큼 사실 이 직업군 자체는 가르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직업일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중장년 여성들이 미래 이제 노후 보장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과 또 창업을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 멋진 노후를 또 미래를 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 전문가께서 이렇게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이 아동 한자 지도사라는 직업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게 좋을까요? 아동한자 지도사는요, 지금 대부분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자 부분이 2019 학년도부터 그 한글과 병기가 된다고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저희처럼 아동한자 지도사의 질 좋은 교육을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좀 현실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자 관련 기관에서도 아동 한자 수업에 연계되는 그런 많은 연구들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될 분이 우리 바로 선생님과 같은 아동 한자 지도사 분들일 텐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여성분들, 특히 중장년 여성분들이 꿈을 키우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그녀들에게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아동 한자 지도사를 꿈꾸는 중장년 여성 여러분, 생각만 하고 계시면 꿈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는 아동 한자 지도사에 도전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선생님처럼 정말 멋진 그리고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많이 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글의 우수성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한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바로 한자입니다. 우리말, 우리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한자를 잘 익히는 일이겠죠. 영어 알파벳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언어가 또 한자라고 합니다. 어른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릴 때 배웠던 한자 정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또 어렵기도 한데요. 그런 한자를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또 쉽게 가르칠 수 있는 직업 바로 아동 한자 지도사입니다. 아이를 좋아하고 또 한자를 좋아한다면 중장년 여성 여러분에게 정말 어울리는 직업 그리고 기회의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동 한자 지도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직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